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수. 좌충우돌 평론가 김수민입니다. 요새요 문자가 웃음을 주는 문자가 예전에보다는 조금 줄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웃음을 주시는 문자는 커피를 부르는 문자. 이거는 정말 커피를 드럼통으로 드려야 된다. 네. 자, 유튜브로 김태선님. 원래 김태 여기가 좀 위트가 있고 똑똑하고 재기가 있는 이름입니다. 김태. 아 그래요? 네, 김태현? 이분은 김태선. 김태선님. 아, 뭐야? 배추도사 벌초했네. 예, 벌초죠. 아니 아직 배추 수확철은 아닌데. 그렇죠. 예. 벌초는 묘소에 쓰는 말 아닙니까? 배추에 쓰는 말. 어째 배추 밭을 다듬었다. 네, 뭐 요렇게. 그렇죠. 요새 이제 이 더우니까 예. 이분 말씀은 이제 냉면 배추다. 뭐 이런 의미겠죠. 냉면 배추. 야, 우리 김태선님 위트 있으세요. 근데 네.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커피를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뭐 네. 문자를 남겨주시면 동생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네. 제 동생 현자 돌림입니다. 네. 태가 아니고. 우리 여론조사 좀 보죠. 요거 정당 지지율 배 소장. 네. 일단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나온 갤럽인가요? 갤럽입니다. 오늘 민주당 지지율이 예. 보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이 여론조사 발표된 다음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고로 하는 조사 두 개를 미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주 월요일부터니까 27일 27일부터인가요? 잠깐만요. 네네. 갤럽 조사가 있고 리얼미터 개요가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지금 쭉 추세를 볼 수 있는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쭉 있는데 최저치입니다. 3월부터 7월 마지막까지 조사된 결과에서 20%대로 내려간 이제 최저치입니다. 와, 진짜 29%로 나타났고요. 29.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은 29%로 나타났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물론 이제 ARS 조사하고는 좀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자동응답 조사랑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게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는 또 응답자분들이나 또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 또 하나 여론조사는 뭐예요? 이거는 갤럽은 지금 전화 면접이라는 거고. 그렇죠. 리얼미터가 자동응답인가요? 리얼미터가 이제 자동응답 조사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정당 지지율을 잠깐만 제가 대통령 지지율로 나와 있는데 네. 정당 지지율도 바로 확인을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그 얘기 듣고 김수민 평론가, 네. 수민킴 29. 그러니까 보니까 저 국민의힘이 35, 그 29면은 오차범위 아닌 거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앞자리 숫자가 3에서 2로 바뀌었다는 거는 뭔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요? 일단 격차는 좀 많이 벌어진 것이 보통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거대 양당 지지율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쭉 거의 붙어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구나. 35대 29 정도면 많이 벌어진 거다. 예를 들면 이제 5월 넷째 주에 36대 31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밖에는 뭐 최근 들어서서도 뭐 33대 32 이런 스코어였는데 일단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을까? 이게 좀 단기간에 특정 사건을 갖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한테 있었던 악재가 뭐였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여전히 여론에 남아 있어요. 살아 있는 상황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다가오진 않아요. 뭐가 빵 터진 거 아닙니다. 그거 나온 지 좀 된 얘기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최근에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에서 제명 공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워낙 초창기에 크게 터져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충격은 없어요. 그러면 별다른 어떤 특정 요인은 없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피로골절 같은 것이다. 피로골절? 네, 피로골절은 어떤 뼈에 직접적으로 무슨 질환이라든지
이런 타격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피로한 상황에서 골절되는 게 피로 골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그 충격이 누적된 뭐 이런 건 거죠. 그렇죠. 예전에 네. 복싱 보면은 카운터 펀치에 KO 당하는 게 아니라 네네. 계속 잽 스트레이트 이런 거 맞다가 네네. 이제 잔매 골병 네. 든다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이게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응답자들이 조금 더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잡힐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구조적으로 좀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이 좀 물렁물렁해졌어요. 네, 단단한 지지층이 아니라 좀 물렁물렁해져서 도덕성 논란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막 이탈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강해졌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쌓여왔던 리스크가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대북 송금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또 영향을 줬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대북 송금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돈봉투도 그렇고 계속 돈과 연관되어 왔던 거 또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돈과 연관됐던 것이 핵심 지지층에까지도 타격을 줬다. 그러니까 이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40대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40대인데 핵심 지지층인데 40대에서 지지율이 43%예요.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32%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이 이제 무려 61%가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사실 대통령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견고하게 유지는 되는데 국민의힘은 핵심 지지층은 우리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네. 그런데 이 민주당의 40대 화이트 칼라가 최근에 1년의 돈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타격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리얼미터는 좀 달라요 조사가? 리얼미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뭐 혼돈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제가 개요를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늦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가 된 것이고요.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4.3% 직전 조사보다는 0.1%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다르네요 완전히 갤럽이랑.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 거의 뭐 그대로 유지된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7% 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6.3%.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하고는 달라요.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지 또는 조금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위에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갤럽은 한 반대고 8%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수치의 차이는 있을 망정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조사 방식의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청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꽤 높게 나타나는 거의 뭐 30%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에 비하면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의 무당청 비율은 한 10% 정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20% 포인트의 무당청 차이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을 법한 그런 응답자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상당히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ARS 조사는 응답을 잘 안 하잖아요. 응답률도 매우 낮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강하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면 전화 면접 조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면 그냥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민주당에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선거에서는 이 100%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 또 투표할 의사가 분명히 정당에 있는 경우에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진 원인이 뭔가 또 지지율이 낮은 갤럽 조사의 원인을 쫓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또 태도겠죠. 자, 갤럽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갤럽 조사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자체 조사한 거고요. 리얼미터의 조사는 27일 목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김수미 평론가 이 갤럽 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최저치를 찍었다. 요걸 기자들이 물어보니 지난 주말인가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아유 크게 나쁜 건 아니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야. 다른 조사 보면 그렇진 않아. 아마 그 다른 조사가 리얼미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 조정식 사무총장의 이 인식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집단의 워딩은 아니죠. 이길 수 있는 집단은 예. 이렇게 지지율이 처지면 예. 처진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기고 있을 때도 네.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어허. 얘기합니다. 이길 수 있는 집단의 태도는. 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만약 이럴 수는 있어요. 아니 다른 조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이건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나올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어떤 그 정치를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국민들에게 오해를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 하락하는데 그 요인이 구조적인 것이라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미 그게 몇 달 전이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해서 도덕성 문제에서 특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거 자체 조사에서 실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반성이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대처하면은 그것조차 묻어버리는 그런 악효과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를 비교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자동응답 조사든 전화면접 조사든 무당층으로 별로 이탈은 안 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지층은 공고하게 가지고 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를 비교해 보면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를 보면 두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은 틀리다를 떠나서 이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전화면접 조사, 면접원이 물어보는 순간 무응답이 늘어나요. 예.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 표명하는 것이 주춤해진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그렇다면 이 무당층을 어떻게 적극 지지층으로 돌려냐가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김수민 평론가. 또 물어봐야 되겠다. 네. 10월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과 김두관 의원 옹립설. 요거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혹은 찌라시다 얘기를 했는데 네네. 김수민 평론가 그게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겁니까? 계산적으로는 예. 가능성이 낮다. 낮다 계산적으로는. 라고 생각하면서도 예. 왠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과 감이 조금 다른 것이 중첩돼. 그럼 이성적으로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좀 확률이 네. 낮은 얘기인데 네네. 감정적으로는 왠지 촉은 될 수도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일단 평이하게 계산을 해보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걸 고집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젠간 내려온다. 근데 다만 연말 연초쯤은 돼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일단 공천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관철시키고 이런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밭에다가 뭘 심을지 결정을 못 하더라도 내가 심고 싶은 그 작물에 맞게 밭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식물을 네. 심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본다면 10월에 퇴진하는 것은 이르다. 라는 계산을 일단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반전의 묘미랄까요?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말 연초에 퇴진할 거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측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르게. 예. 그리고 이제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어차피 퇴진한다면 안심할 만한 사람들을 비대위라든지 당 지도부에 앉혀놓고 나가야 되는데 김두관 의원은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적격이죠. 아 그래요? 네, 김두관 의원이 계속 보여왔던 행보들을 봤을 때 친명계에 가까운 행보들을 해왔고 이게 지난 대선 때도 김두관 의원이 중간에 컷오프 되긴 했지만 그때 행보들을 보면은 크게 이재명 쪽과 이낙연 쪽 뭐 혹은 비명 쪽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는 친명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런 주자가 추미애 김두관 이 두 주자였어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너무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안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사실 김두관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 좀 이렇게 안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었죠. 예전에 보면. 그리고 PK 지역의 현역 의원이란 강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설을 듣고 나면은 그럴싸하네. 이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10월 퇴진론은 일단 아직까지는 소설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그 트레일러를 본 소감은 실제로 개봉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정반대인데 이게 실제로 될 일이고 또 일어날 일이었다면 이렇게 알려졌을까? 그러니까 조정식 사무총장도 지라시 같은 소설이다. 저는 3대 불가론을 이야기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에 퇴진하는 순간 검찰의 집중 타격을 받을 거예요. 재판도 받고 이제 10월 퇴진설이 나오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1심이 이제 10월쯤 나온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러나서 사실상 당에서의 영향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뒤에서 일종의 상황으로 김두관 의원으로 하여금 입맛에 맞는 이재명 대표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선거에 필패가 되겠죠. 저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김두관 의원이 특별 출연해서 심장이 두간두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웃으면 안 돼. 지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지만 내년에 경남 양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PK 지역이. 그러니까 2020년과 2024년에 양산의 선거 지역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내년은. 그런데 본인 선거에 신경 안 쓰고 당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후계자로 이 이재명 대표를 대행한다.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되죠?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김두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아예 당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호남까지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불가론에 따르면 저는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알겠습니다. 뚜렷하게 갈리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군요. 네. 내년 총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 있을 거냐 아니냐. 자, 두 사람 확실히 갈렸어요, 의견이.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0월 달 되면 이제 우리 배수진이 폐지가 되느냐 존속이 되느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왜 이럴 때는 배수진 차원의 일이 됩니까? 김수현 평론 그건데 나가려면 혼자 나가셔. 난 있을 겁니다. 이건데. 자, 다음 주제 좀 보죠. 이거 수민 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최근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어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여명까지 남은 나이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1인 1표 체제인 이 지금 민주주의 원칙의 상 불가능하긴 하지만 합리적이긴 하다라는 요 발언. 이거 어떻게 이게 봅니까? 오래 사는 사람에게 좀 더 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보다는 제가 더 투표권을 많이 가지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어리니까. 저 나이 보니까 제가 더 어리던데요. 네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아니, 그 남아있는 이거 철학적 웃으면 안 되는데. 남아있는 나날이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예, 근데 우리의 보통 선거, 평등 선거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단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지금 한 얘기들을 보면 이게 사석에서 잡담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당의 혁신위원장인데 그게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답지 않은 얘기다. 저는 이게 이 사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인답지 않은 이 면모로 정당을 혁신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당 혁신위라는 기구가 역대 정당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정도가 나와서 선거를 이기는 수준이었지 진짜 정당의 체질을 바꾼다거나 정당의 그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이제 정부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책일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 이게 왜 크게 문제냐면 이런 발언은 할 필요도 없고 비슷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 전에는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저격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열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혁신위가 정치적인 발언할 자리가 왜 지금 문제냐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단 갤럽 조사 기준으로 위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MBS 여론조사상으로도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러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을까요? 혁신이 왜 만들었을까요? 혁신을 해서
민주당이 경쟁력을 키워서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혁신위가 들어서고 나서 지지율이 더 내려갔어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그러면 중도나 무당층이나 MZ세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가 필요하다. 혁혁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혁신을.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혁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거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이 그 해명을 보면 네네.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로 선거권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결국 안 된다는 얘기다. 네. 근데 왜 자꾸 갈라치기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얘기고 이걸 그러면 그걸 뭐 여생을 측정을 해가지고 표를 달리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청소년이나 청년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억눌려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는 어차피 1인 1표인 건데 평소에 일상적인 정치의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러면은 청년 정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접근이죠. 알겠습니다. 여당 지지도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얘기를 안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도 하고 예. 이거 어떻게 좀 소개 좀 시간이 거의 해주세요. 없는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잠깐만 이렇게 또 찾아야 되니까 예. 네 빠졌어요? 빠졌네 지지율로? 또 이게 예. 지금 하여튼 자 보시면 네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와 있네요. 예. 지금 한국 갤럽 조사 기준으로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5%로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뭐 수해도 그렇고 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여전히 있는데 지지율은 2%포인트 올라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